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투자 테마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마이클 세율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우리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하는 야심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이 대체 누구고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식을 사고 파는 바로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운명을 걸고 특정 암호화폐, 바로 이 솔라나에 올인하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찔끔 투자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미래 자체를 솔라나의 성장 가능성의 통째로 거는 정말 대담한 베팅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이 바로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이죠.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상장 기업이 회사의 금고에 달러나 금 대신에 솔라나, SOL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 솔라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보유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굴려서 주주들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딱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하는 전략, 그걸 그대로 솔라나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투자 전략,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쓰이고 있는 거죠. 기존의 기업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회사의 심장부로 가져와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주인공은 바로 이 세 기업입니다. UPXM, STK, 그리고 DFDB. 이 셋의 공통점은 모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 회사가 시작점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들이 솔라나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 걸까요? 그 스토리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이 솔라나 시장의 새로운 강자들,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선수들인지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의 과거를 아는 게 현재 전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모두 처음부터 크립토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뜻밖이지 않나요? 각 회사의 출신 성분을 한번 보세요. 먼저 UPXI. 여긴 원래 전자상거래랑 건강보조식품 팔던 회사였어요.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 팔던 회사가 갑자기 솔라나를 미친 듯이 사 모으기 시작한 거죠. 진짜 의외죠. 다음 STK. 여긴 원래 사이퍼펑크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긴 했지만 아예 솔 스트래티지스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솔라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신을 한 DFDB. 여긴 원래 제노버라는 이름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스 기업이었습니다. 부동산 IT 기업이 솔라나 기업으로 180도 피봇한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걷던 회사들이 도대체 왜, 무엇을 보고 솔라나라는 한 배를 타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세 기업의 금고, 즉 트레저리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야망과 전략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니 해도 얼마나 많은 솔라나를 들고 있느냐, 이거겠죠. 과연 솔라나 왕자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순위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2025년 10월 18일 기준으로 DFDV가 약 220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뒤를 UPXI가 약 200만 개로 바짝 쫓고 있고요. 이 두 회사는 말 그대로 솔라나 시장의 거대한 고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STK는 약 52만 개로 아직은 격차가 좀 있지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매집량을 늘리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DFDB와 UPXI는 이미 웬만한 기관 투자자 뺨치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비교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죠. 먼저 배경은 각자 다르다는 거 확인했고요. 보유량은 DFDV가 1위라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요 전략 부분을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UPXI는 주로 그냥 장기 보유, 호들이랑 단순 스테이킹으로 이자만 받는 수동적인 전략을 써요.
반면에 STK와 DFDV는 직접 네트워크 검증인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면서 훨씬 능동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합니다. 구매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 STK와 DFDV는 솔라나 재단이랑 직접 딜을 해서 할인된 가격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에 띄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 주당 솔라나 보유량을 보세요. DFDV가 0.0514로 가장 높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회사 주식 한 주를 샀을 때 그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솔라나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효율성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능동적 전략과 수동적 전략, 이게 정확히 무슨 차이일까요? STK와 DFDV가 쓰는 능동적 전략은요, 그냥 솔라나를 사서 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솔라나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 밸리데이터를 운영해서 스테이킹 보상은 물론이고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거래 수수료까지 추가 수익으로 얻는 겁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상장에 직접 기여하고 그 열매를 같이 따먹는 방식이죠. 반면에 UPXI의 수동적 전략은 장기 보유를 통한 가격 상승이랑 비교적 간단한 스테이킹 이자 수익에 집중합니다. 솔라나를 회사의 생산적인 재무자산으로 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는 각자 회사의 DNA와 목표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솔라나를 대체 어떻게 다 사들인 걸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처럼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공개시장 매수. 둘째는 할인된 락업 물량 매입. 이게 정말 영리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솔라나 재단 같은 곳에서 시장 가격보다 막 15%씩 싸게 대량으로 솔라나를 사는 거예요. 물론 일정 기간 못 판다는 락업 조건이 붙지만 시작부터 엄청난 가격 우위를 점하는 거죠. 심지어 이 락업된 솔라나도 바로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자금 조달입니다. PIP, 즉 상장지분 사모투자 같은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서 거액의 자금을 땡겨와서 솔라나 매입을 위한 총알로 쓰는 겁니다. DFDV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줍니다. DFDV의 보유량은 솔라나 전체 유통량의 약 0.4%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 암호화폐의 전체 유통 물량 중에 거의 0.5%를 단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DFDV라는 회사의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솔라나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각 기업의 전략과 규모를 비교해 봤으니까요. 이제는 최근 시장의 생생한 움직임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투자는 항상 장밋빛 미래와 차가운 현실을 함께 봐야 하니까요.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2025년 하반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숨가쁩니다. 8월 UPSI는 10만 솔라나를 추가로 사들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발표합니다. 기존 사업보다는 솔라나에 더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죠. 9월엔 STK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CEO를 바꾸고 더 까다로운 조건의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향해 우리 좀 봐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10월에는 1위 DFDV가 또다시 8만 6천 개를 사들이면서 추격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 숫자 87.7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UPXI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 레이쇼입니다. 솔라나 가격이 오르면서 UPXI 주가도 연초 대비 50% 이상 급등했지만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무려 87.7배나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당한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치죠. 물론 솔라나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지만 현재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은 투자할 때 반드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솔라나 가격 변동성. 이건 이 회사들의 가치는 솔라나 가격에 거의 100%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계좌가 그냥 솔라나 시세표가 되는 셈이죠. 둘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언제 어떤 칼을 빼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실행 리스크. 이 회사들이 계획한 대로 트레저리를 잘 관리하고 밸리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경쟁 리스크.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이라는 게 증명되면 더 큰 돈을 가진 경쟁자들이 언제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복잡한 분석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명확한 최종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 회사를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투자 컨셉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UPXA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 강력한 솔라나 트레저리를 얹은 형태죠. 암호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을 기존 사업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두 사업 간의 시너지가 불분명하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STK는 인프라플레이입니다. 이 회사는 솔라나라는 고속도로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밸리데이터 운영을 통해서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뿌리내리려는 전략이죠. 솔라나 생태계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과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솔라나 인프라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FDV는 그야말로 순수한 솔라나 베팅 그 자체입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많이 솔라나를 모으고 있죠. 이건 솔라나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레버리지 투자와 같습니다. 솔라나의 성공이 곧 DFDV의 성공이 되는 가장 높은 리스크와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가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징적인 플레이어입니다.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UPXI, 생태계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인프라 플레이, STK,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미래에 올인하는 순수 베팅, DRPD. 과연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솔라나 전략 중에 어떤 것이 최종적인 시장의 승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시장에 어떤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은 어떤 전략에 가장 마음이 끌리시나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